자,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설정 이거 다 해봤죠. 이거 설정에 대한 거 이거 해봤는데, 좀 기능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카메라에 있는 기능이 되게 많죠. 예, 그런 걸 이제 새삼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신경 썼던 이 기능,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 여기 보시면 이제 즉시 촬영이라는 버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이머 기능 가지고, 이제 여러 장을 이제 찍을 수 있게끔, 만약에 이제 뭐 단체 사진 찍을 때라든지 타이머를 써야 될 시간에서 한 번에 한 장씩밖에 못 떴던 거를 지금은 이제 시간 타임을 주면서 7장까지, 최대 7장까지 찍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들어있고, 이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즉시 촬영. 요 기능이 딱 손가락 닿는 순간부터 촬영이 되는, 이게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게 없을 때는 손가락을 떼는 순간에 촬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암만 빨리 눌러도 떼는 순간에 찍히다 보니까 순간 포착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누르면 이 촬영 속도, 연속 촬영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줌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가 많이 있는 우리 이제 울트라 25 울트라 같은 경우는 3배 줌하고 5배 줌 렌즈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이 이제 100배 줌, 10배 줌하고 100배 줌까지 이 버튼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동 HDR이라는 기능에서 다중 노출로 여러 가지를 얘가 색상과 이제 여러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뛰어난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있던 기능이 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이 기능이 들어있는 거는 상당히 뛰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도 이 기능을 쓰면 사진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다는 거. 저도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라, 이 포토샵에서도 자주 쓰는 기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제미나이에서 나노 바나나라는 이미지 생성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포토샵에도 나노 바나나가 장착이 됐대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데 제 버전에서는 아직 나노 바나나가 실행이 안 돼. 파이어플라이만 되고 나노 바나나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원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어시스턴트 기능이 들어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지금 갤럭시에서 일단 있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 갤럭시 우리 폰에 카메라에서 설정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다 이제 그걸 찾아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치했던 거잖아요. 요 기능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 버전 나오죠. 버전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또 업데이트 돼서 여기에 16 버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이폰도 지금 업데이트 되는 바람에 카메라 그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 화면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아이폰도 좀 많이 바뀐 상태고, 요런 것들은 이제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능 같은 경우는 AI 기능은 꼭 이렇게 지금은 설정을 꼭 해주세요. 요거는 해놓고 계시고 쓰시면 되니까, AI 기능은. 그래서 요 AI 기능은 언제 쓴다? 그래 무조건 사진 모드. 요거는 이제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네, 사진 모드에서만 이 기능이 쓸 수 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만. 다른 모드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드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이 화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화면에서 이 메인 화면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빠른 점 4개 눌러서 빠른 설정 창으로 들어갔던 거고,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온 거는 줌 버튼이었죠. 줌 버튼. 숫자가 나온 건 줌 버튼이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있는 거는 이제 전면 카메라하고 후면 카메라로 전환하는 요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썸네일 미리 보기, 여기 누르면 촬영한 데이터를 바로 갤러리로 넘어가는 요런 기능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촬영 모드, 뭐 인물 사진, 동영상, 프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꺼내놨어요. 저는 현재 다 꺼내놓은 상태고, 요 꺼내놓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상단에 여기 쫙 있었는데,
요 설정창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요 위에는 아주 필요한 것만 딱 꺼내놨어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번개는 뭐예요? 후레쉬죠. 그래서 번개 후레쉬이고, 그 다음 12M이라는 거는 이제 화소수예요. 1200만, 이게 화소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의 플레이 버튼이 있는 거는 모션 포토.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우리가. 모션 포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있는 거는 어느 편집 에디터, 편집 프로그램이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건 다 필터예요, 필터. 사진, 필터라는 거는 사진의 색감을 완전히 흑백으로도 바꿀 수 있고 세피아 톤도 되고 여러 가지 톤으로 좀 다르게 기존에 보이는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색감이 아닌 다르게 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뉴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 유선으로 연결했는데도 이렇게 버벅거리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유선으로 연결했으면 좀 깨끗해야 되는데 유선도 연결한 게 지금 깨끗하게 안 나와서. 자,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12M 같은 경우 한번 눌러보면 1200만 화소, 5000만 화소, 2억 화소예요. 요게 이제 우리 25 울트라만 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존 울트라가 아닌 분들은 5000만 화소까지 있을 거예요. 5000만 화소까지. 그죠? 5000만 화소까지 있는 거고, 이제 2억 화소로 찍게 되면, 멀리 있는 사진, 이렇게 줌으로 이제 크게 찍었잖아요. 이게 크게 이제 찍었을 때, 그 찍은 사진 중에 만약에 여기 이제 풍경 사진 찍었는데 요만큼을 내가 2억 화소로 찍었다. 그럼 요만큼을 내가 잘라서 트리밍을 해서 여기를 확대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소를 높임으로 인해서 화질이 좋아지는 그런 거에 가능하기. 그래서 2억 화소로 찍게 되면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지 사이즈 A2 이런 거로 출력을 해도 크게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진이라도, 왜냐면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이제 이천에 있는 사진 동호회 사진을 제가 이제 출력을 해드렸는데 11알 사이즈가 이제 28에 35cm예요.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오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오셨는데 그렇게 출력을 해도 화질이 안 깨져요. 이게 막 계단 현상도 나오는 것도 없고 깨지질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 폴드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23, 24 이 정도 울트라 이런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화질이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의 화질은 기본적으로는 1200화소로 찍는데, 나는 좀 큰 게 좀 뽑아 인화를 한다든지 좀 크게 볼 일이 있다 싶으면 요걸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5000만 화소나 2억 화소가 되시는 분은 5000만 화소 정도까지 올려도 벌써 그 4배잖아요. 4배. 4배의 화소가 커지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달라져요. 파일 용량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촬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렌즈를 닦아야 된다. 렌즈를 항상 우리가 보시면 이게 이 손에 기름이 없다가 해도 언제든지 이게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는 꼭 한 번씩 닦아주시는 그런 센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급하게 찍다 보면 찍었는데 보니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렌즈에 약간 이제 기름기가 묻어 있어가지고 뿌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요거 이제 필터가 눌러보면, 필터는 요런 기능이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이게 원본이고, 요거 하나씩 눌러보면 색깔이 이렇게 다 달라지잖아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색감이 이렇게 달라지죠? 흑백도 나오고, 흑백도 하나의 흑백이 아니라, 요렇게 모노톤, 어두운 흑백도 있고, 기본적인 모노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필터는 내가 추가로 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끝에 화살표 있죠. 맨 끝으로 가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카메라 어시스턴트 다운 받았던 그 갤럭시 스토어로 넘어가요. 갤럭시 스토어로. 그래서 요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갤럭시의 특수 효과, 요 화면 요 메뉴 있는 데로 가는데, 여기 무료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이게 딱 이 화살표 누르시면 아까 바로 그 뒤로 얘네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요 카메라 360에
P1 필터라는 요 기능을 다운받으면 요게 이제 설치가 되는 거. 설치가 되면서 방금 그 이제 필터 있던 맨 뒤에 화살표 바로 앞으로 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보면 새로 설치된 필터가 요게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요게 지금 요 360 CP1이었죠? 아까 좀 전에 했던 게 요거 눌러보면 요거 360 P1. 근데 다운 받은 거는 지금 사라졌어. 여기 이쪽 뒤에가 있을 거야 아마. 다운 받은 거는 다. 요 되게 많죠? 요거 비비안도 있었고 여기 P1 조금 전에 다운 받은 거 P1 360 P1이었잖아요. 요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무료로 되어 있는 거 쓰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요거를 하나씩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맨 앞으로 이제 원본에다 갖다 놓으시고 촬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찍은 갤러리 사진 있잖아요. 내가 찍은 갤러리 사진을 갖다가 그거를 필터로 쓰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 중에 가을에 찍었는데 그 가을에 꽃밭을 찍었더니 색감이 너무 이뻐. 아니면 봄에 찍었던 태양의 햇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요거를 사진을 보니까 너무 이뻐. 그 배경 색감이라든지 빛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쁘면 그거를 필터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을 갖다 놓게 되면 그 느낌대로 사진이 바뀝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이게 이제 플러스 버튼은 이제 그 기능.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색감을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이제 추가로 하는 거. 요게 이제 필터입니다. 요게 생겼네요. 여기 워터마크가 요게 없었는데 요 워터마크 지우려면 설정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요게 A가 워터마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하나 생겼네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게 이거네요. 카메라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게 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울트라 25 울트라에 생긴 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이 화면에서 여기 3분할 선,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이었죠? 네. 수직 수평 안내선, 요 3분할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기준기, 수증기하고 이게 기울기, 요거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촬영 구도 추천 그 기능까지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 이 플러스에 동그라미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내가 이제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거를 뭘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기울어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나중에 요런 느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지금 노란색 바뀌었죠? 노란색 요렇게 바뀌게 되면 요 이제 기울기가 틀어진다는 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딱 촬영 구도 추천이 딱 잡아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카메라를 흔들면 요게 기울기가 틀어졌다. 여기 보이죠? 예, 요게 이제 맞아지면 노란색이 딱 되면 요게 기울기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맞았다는 것도 요것만 가지고도 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 딱 맞았죠. 요것도 수직이 딱 되는 거죠. 수직이 요것도 같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 3분할 선이 엄청 중요한 게 요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말 자체가 이 수직과 수평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요런 키보드에도 여기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벽에 이 모서리가 수직이 되죠. 벽 모서리를 이제 잡게 되면 이런 모서리가 이제 수직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잡을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은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요거예요.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지점에 피사체를 위치시켜놓고 사진을 찍어라. 그게 이제 황금 분할 구도라는 이제 3분할 구도에서 이제 최적의 사진 촬영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 찍을 때도 지금 보시게 되면 세 개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가게 되면 바다가 이쁠 때는 요 두 칸을 다 쓰시는 거야. 그리고 하늘을 쓰시면 돼요. 하나를. 그리고 하늘이 이쁘다 싶으면 여기가 수평선이 되는 거고 하늘이 두 칸을 쓰고 한 칸을 바다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풍경을 잡아주시면, 아, 이 사람은 하늘을 중점적으로 잡았구나. 아, 아니면 이 사람은 바다를 중점적으로 잡았구나. 이거를 사진만 봐도 그 사진 작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 가운데로 찍었다. 만약에 가운데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바다를 딱 반으로 나눠서 나는 그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칸을 가지고 풍경 사진 찍으실 때는 그런 얘기. 뒤에도 이제 또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한 것들도 나오겠지만 3분할선 얘기할 때는 요 기능.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요 기능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찍는 게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면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근데 바다가 아니라 하늘이, 이게 하늘이 더 이쁘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수평선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을 때, 산도 마찬가지겠죠. 산도 산 풍경이 더 이쁘면 두 칸을 잡고 한 칸을 하늘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풍경을 잡으실 때 이 9칸을 잘 활용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교차점은 뭐냐? 교차점은 이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일단 우선적인 건 인물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어때요? 다 가운데다 놓고 찍죠. 독사진 찍을 때. 대체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촬영 기법이죠. 가운데 놓고 찍는 게. 이제 가운데 놓고 찍는 게 기본적인 기법인데, 여기 이제 교차선에다가 인물을 위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물을.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교차되는 점이 요 점에 여기에다가 사람을 세운다 싶으면 여기가 풍경이 좀 나오겠죠. 풍경이. 근데 이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길 잡으면 안 되겠죠. 시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선은 촬영자가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돌아. 예. 이렇게 해서 독사진을 찍으실 때 여기에다가 이제 독사진을 놓고 사람을 찍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신을 찍을 때는 여기다가 머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하반신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약간은 몸이 이쪽으로 좀 틀어져 있다 싶으면 그렇게 놓고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사체도 담고 그리고 배경까지도 같이 담아주는 이런 사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선을 이쪽 배경이 훨씬 더 이뻐. 세웠을 때 가운데 세우는 것보다 여기 측면에다 세우는 게 훨씬 더 이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워서 여기 오른쪽을 비우는 거겠죠. 오른쪽을.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실 때 요 교차되는 위치에다가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위치시킬 때도 있어요.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시킬 때도.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시면 그런 요런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가 갈 거예요. 난리네 아주. 자, 그러면 직접 카메라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김홍남 선생님 찍는다 치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서 찍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바라보는 시선이 이쪽이니까 요렇게다가 맞춰 놓고 여기를 풍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된 건데 조금 당겨 보면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놓고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처럼 이렇게 가운데 놓고 찍으면 뒷배경은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면은 어때요? 구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 찍는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상하죠. 뒷배경에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풍경을 찍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찍을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는 훨씬 더 이쁘죠. 이렇게 가운데 오는 것보다. 그러면 이 세 분을 다 중점적으로 잡아주는 거고, 근데 나는 여기서 우리 선생님은 요 정도 당겨가지고 요렇게 좀 잡아주겠다. 요렇게. 그러면 이 정도로 당겨주는 거겠죠. 물론 이게 가운데로 들어와도 되긴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 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요 정도로 오게 되면 더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더 안정적으로.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요런 것만 좀 잡아주시기만 되면 이 교차되는 점에 우리 P47을 위치시켜서, 물론 센터에다 놓고 찍을 때는 필요해요. 전신을 찍을 때 센터에다 놓고 독사진을 찍어야 될 때는 필요하죠. 근데 풍경과 함께 담고자,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그런 쪽에 교차되는 점에다가 P47을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시선을 좀 여백을 두고 찍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이렇게 안정적인 사진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도는 좀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도는. 그래서 이 3분할 선 요거를 확실하게 선생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요걸 항상 켜놓고 항상 찍으실 때,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사진 모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사진을 찍어요. 그죠? 근데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인물 사진 모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인물 사진 모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한 번씩 해보면, 아, 왜 인물 사진 모드로 찍어야 되는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안 찍어요. 인물은 다 인물 사진에 가서 찍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니까요. 인물만 이렇게 좀 도드라보고. 그쵸. 그렇게 도드라보이게 찍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물 사진을 찍는 거니까. 근데 그 이제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요런 인물 사진 모드를 찍을 때,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인물을 찍을 때는 사진에서 찍기도 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로 찍는다는 건 인물을 더 강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차되는 점. 그러면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위에를 잡아도 되긴 하지만, 여기 인물을 여기다가 얼굴을 여기다 잡았다. 그러면 풍경을 더 많이 담는 거잖아요. 이 많은 걸 풍경을 담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풍경이 좀 이쁘다. 그러면 상반신의 얼굴을 여기다 담아놓고 풍경을 많이 담는 거야. 그렇게 이제 찍어주는 게, 만약에 이제 찍는다면 요렇게 해놓고서 풍경을 더 많이 담는 거겠죠? 풍경을 요렇게 담는 거예요. 풍경을 요런 식으로 담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담았을 때하고 이제 이렇게 담을 때하고 또 다른 거죠. 요런 식의. 그래서 이 인물 사진, 이 사진 찍을 때 요 구도가, 요 교차되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계속 사진 찍지, 엄마가 사진 찍지 마, 아빠가 사진 찍지 마 얘기를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덜 듣는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거를 잘 해요. 알아서. 그걸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는 이제 찍다 보면 맨날 가운데다 놓고 찍는데, 이 3분할 구도도 머리가 여기다 맞춰줘야 되는데 머리가 여기 와 있어. 예. 그 몸은, 다리는 이제 무릎에서 잘려버렸고, 정강이에서 잘려버리고, 이제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우리 웬만한 이상한 데서 다리를 잘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얼굴이 여기 와 있으니까 이 위가 텅 비어 있는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맞춰 보시면 좀 이제 똥손이 아닌 이제 금손이 되는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사진들을 찍으실 때 이 구도만 좀 잡아놓고 찍으시면, 진짜 내가 스마트폰으로 인물 사진을 누가 하나 찍어줘도 진짜 딱 포즈 하나 딱 잡고 서 있는데, 딱 센터로 딱 찍었어. 이거보다는 여기에 딱 잡아주고 바라보는 시선 쪽에 딱 옆 풍경도 같이 담아주면서 찍어주면 인생 사진 하나 건지는 거죠. 그때 그렇게 건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3분할성 이 수직 수평 안내서는 인물뿐만 아니라 풍경 사진에도 적용이 되고 정물 사진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 요거는 잘 응용을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3분할 선이 그 울트라에만 아니요. 요 선들은 설정에 있어요. 설정에 가시면, 자, 설정에 가시면 여기 톱니바퀴 누르시면 설정이 쭉 내려가면 여기 촬영 가이드 있죠.
지금은 촬영 가이드인데 예전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었어요. 네. 그거를 여기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이거를. 예, 이걸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직 수평계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폰에 이 기능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수평계가. 수직 수평계라는 게. 예, 그래서 요게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기니까 좋긴 해요. 이게 기울어진 걸 내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구도를 보게 되면 아, 이렇게 구도를 찍는구나라고 했는데 과연 일반적인 이 뭐죠? 우리가 이제 이 구글에 가보면 크롬에 가보면 이 일반적인 사진을 볼 수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인데 이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픽사베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사진을 골라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럼 여기로 가서 제가 이제 로그인을 내가 했죠. 여기서 보시면 인물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인물 사진. 여기 인물 사진 이렇게 찾아보면 요건 이제 아주 땡긴 거잖아요. 이런 사진들은. 그죠?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었단 말이죠. 클로즈업으로 찍었던 사진들인데, 여기 보시면 요 사진도 보세요. 요 사진도 보시게 되면 요거를 우리가 이 사진을 그냥 찍는다 그러면 그냥 센터에 놨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근데 센터가 아니라 지팡이도 있고 이분을 여기 쭉 당겨 보면 3분할 선에 어떻게 될까요? 맞아지겠죠? 그냥 어느 정도. 이 오른쪽 끝에. 이 맞춰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만약에 여기서 전신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놨을 때는 이제 이런 포즈는 센터 넣어야 되겠죠? 다 이런 사진들은 센터로 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인데 센터에 놓을 수는 없죠. 이런 사진들은. 네.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3분할 선에서 그 구도로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돌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촬영 방법에서 예능 프로가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쪽에 여백을 두고 촬영을 해라 하는데 그거를 깨는 게 유퀴즈예요. 유퀴즈 가서 보시게 되면 유퀴즈 한번 녹화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인터뷰하는 촬영 그 각도가 보면 다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진 촬영 구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진 촬영은. 그리고 이제 풍경 사진 한번 볼게요. 요런 풍경 사진 보시게 되면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 요런 사진들을 이제 찾아보죠. 요것도 이제 이 3분할 선에 어디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정 가운데로 놓게 되면 1대1이 된 거죠. 이게 1대1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넓죠. 여기가. 하늘보다는.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시면서 사진을 많이 보긴 봐야 돼요. 사진을 많이 봐야지 이런 사진도 센터에다 놓고 찍을 때 이게 이제 소실점 여기 가운데로 모이는 거잖아요. 대각선 구도잖아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좌우가 똑같잖아요. 이런 사진들. 근데 이런 사진도 한쪽 끝에서 찍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어보는 사진들. 이런 사진도 나오고 이런 사진도 이 사진이지만 이 각도가 아닌 이런 각도로 찍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진 찍을 때. 사진 찍는 게 이거는 사진뿐만 아니라 촬영, 영상 찍을 때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진들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이제 그 청강대 입구 들어오면 이런 사진이 찍을 수가 있죠. 청강대 입구에 이렇게 쫙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림들인데 등대 같은 거 찍을 때도 요런 수평선에 그 수직 수평을 맞춰주시면
찍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게끔 기울어지지 않는 사진을 얻어치는 게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도 봐주시면 좋고, 요런 것도 사진 요런 것도 마찬가지야. 한쪽에 쏠려 있죠. 이쪽 쏠려 있으면서 이쪽 풍경을 같이 담아주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요 S자에서 휘어져 나가는 요런 거에 센터를 놓고, 여기가 이제 센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봤을 때 우리 카메라의 정 가운데,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정 가운데가 될 수 있죠. 여기가 우리 렌즈 아까 이 카메라에 여기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 소실점이 여기가 가운데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이 S자로 이렇게 휘어지는 요런 사진 촬영할 때도 요런 각도에서 센터로 들어오는, 그러면 좌우는 거의 1대1로 되지만 여기가 센터가 되는 요런 사진들. 근데 보시면 멋있는 사진들이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찍어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풍경 사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진들, 배경 화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각도나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센터에 놓고 찍을 때도 있지만 센터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곳이고, 또 볼 수 있는 데가 픽사베이. 나중에 또 배우려고 하는데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픽사베이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여기를 이제 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나중에 또 할 걸 이제 좀 미리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음향 효과까지 이런 것들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음악도 여기서 무료 음악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작권 풀린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음악들을 다운받아서 내 영상 배경음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보고, 들어보시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들어보시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음악도 만약에 갖다 썼는데 저작권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기 픽사베이에 있는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무료로 다운을 받아도 그 저작권 다 풀린 음악들이기 때문에 그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 할 때도 또 배우겠지만, 유튜브 안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픽사베이에 들어오시면 요 사진을 들어오시면 일단 우리는 오늘 사진, 그럼 요런 사진도 있죠. 요런 사진들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센터에 놓고 이렇게 교차되는 점에 인물들이 있다란 말이죠. 이런 사진들 보게 되면 요런 풍경 사진도 1대1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요런 사진 같은 게 하늘을 더 표현을 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얘 가운데 놓고 찍어도 되는데 이쪽 풍경도 같이 나오죠. 풍경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차되는 점에 얘를 지금 위치시켜 놓은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 산에, 산불화선에 보시게 되면 이 산불화선 왼쪽 선에 이게 얘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망원으로 찍었기 때문에 뒷배경이 흐리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긴 시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찍으신 작가는 엄청 오랫동안 기다림에 있어서 찍은 요런 사진도 마찬가지고, 요런 고양이도 이제 대충 따져 보면 이렇게 산불화선에 맞춰서 지금 이런 사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진은 진짜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진들은 아니에요. 요런 거. 그 다음에 인물도 있고 날아가는 사진들, 요런 사진도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고, 무조건 우리가 보면 센터에만 놓고 찍으려고 하는데 이 선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선을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을 어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픽사베이에 있는 이미지 검색을 해서 로그인 하게 되면 훨씬 더 편하고요. 로그인 안 해도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거. 로그인 안 해도. 자, 요런 사진들. 그래서 이게 많은 사진들을 봐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찍는 사진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진 모드에서 풍경 사진은 사진 모드에서 많이 찍겠죠. 풍경 모드는 사진 모드에서 거의 다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모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AI 기능이었던 요 기능, 요거 문서 인식하는 거, 텍스트 인식하는 거, QR코드 스캔하는 거, 그 다음에 촬영 구도 추천과 인텔리전트 최적화 시키는 요 기능에 여기 장면별 최적 촬영하는 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AI로 얘가 25가지의 장면을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바로 사진 모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많은 모드들이 나눠져 있냐? 여기 보시면 엄청 많아요. 저는 이제 다 꺼내놨어요. 다 꺼내놨는데 맨 끝에 가보면 더보기라는 게 있죠. 더보기 누르게 되면 현재 저는 엑스포트 라우라는 메뉴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제 다 바깥에 꺼내놨어요. 꺼내놓는 게 뭐냐면 편집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밑으로 끌어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다 꺼내서 여기다 막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편집을 눌러서 이걸 이제 다 끌어다가 밑으로 당겨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들 여기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위에 이게 있어서 요거를 더보기 편집을 눌러서 다 밑으로 끌어내리세요. 네, 직접 끌어다 내려서 아주 저장하시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편집을 눌러 만약 기존 거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놓으면 빈 공간으로 찾아갑니다. 네, 빈 공간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선생님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모드들을 이렇게 꺼내놓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꺼내놓으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좌우로 밀면 이 모드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놓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던 엑스포트 라우는 요 기능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기능에 요거는 우리 수업에는 우리가 사진 전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엑스포트 라우라는 요게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이 있고 안 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어디서 설치한다?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이것도 거기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체 촬영이 가능한 그 기능입니다. 별 촬영이 가능해. 별. 예, 여기 보시면 전체 사진 촬영해서 별자리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안에 하게 되면 이 별자리 기능으로 얘가 어디 갔냐? 보여줘야 되는데. 전체 사진을 촬영하기 너무 밝아요. 예, 그래요. 너무 밝죠? 예, 지금 너무 밝아서 원래는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별자리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지금 보여줍니다. 별자리가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별자리가 보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각도에 놓고 카메라를 이제 세팅을 해놓고 밤에 가면 이 별자리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도 이런 별자리 기능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이 엑스포트 라우라는 기능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요 엑스포트 라우도 나중에
이게 지금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다운을 받았는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스토어에서 여기서 엑스포트 라우에서 다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운 받아 놓으시면 돼요. 엑스포트 라우를 이거를 설치해 놓으시면 되긴 합니다.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 있어요.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 있고 카메라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오디오 어시스턴트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오디오 어시스턴트라는 기능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좋아지면서 이 카메라 기능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엑스포트 라우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사진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눈도 있습니다. 이 눈도 이게 이제 빅스비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구글 렌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렌즈도 있고 네이버 렌즈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빅스비 비전이라 빅스비 렌즈예요. 그래서 이걸 키면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색상, 글자 읽어주고 대상 인식, 장면 인설, 텍스트 인식, 번역 이걸 다 합니다. 얘가 이 빅스비 비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어요. 요 눈을. 저도 지금 처음 봤네요. 네, 처음 봤죠. 이게 없어요. 왜냐면 더보기를 눌러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보기에 다 들어오시면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구글 렌즈나 네이버 렌즈나 똑같은 기능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더 훨씬 더 기능이 더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다양하게 들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빅스비 비전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많이 얘네들도 좀 홍보를 많이 안 해서 이 빅스비 비전을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 기능이 들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 안에 다양한 모드들이 많이 있어요. 카메라 모드들 안에 그죠?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음식 모드도 사진 모드. 사진 모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AI 기능을 이제 주로 하고 이제 이런 근접 촬영, 접사 촬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 사진 모드는. 사진 모드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있어요. 이 접사 촬영이라는 게. 사진 모드만. 그러면 이 사진 모드는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사진 모드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어두워지니까 자동으로 어둡다고 야간 모드로 얘가 들어갑니다. 야간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면 셔터가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니까 셔터가 천천히 닫히겠죠.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속도가 지금 여기서 보면 딱 눌러보면 셔터를 딱 누르면 2초 동안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걸 얘가 이제 하는 겁니다. 렌즈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찍어놓은 게 블랙은 아니지만 어떻게 봐요? 여기 보시면 약간 빛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보이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진 모드에서는 접사 촬영.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나이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카메라 안에 갤러리 안에 다 꽃사진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까 달도 없어졌고 여기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씨 있는 요 T 요것만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좀 가깝게 간다. 만약에 지금 옆에 앞에 있는 이 쿠키에다 가면은 자 이게 가까이 가면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왼쪽에 갑자기 뭐가 이 정물 꽃이 나타납니다. 꽃이 나타나죠. 예, 요게 보시게 되면 지금 쿠키하고 렌즈가 점점 가까이 가는데도 어때 초점이? 맞죠? 예, 이게 접사 촬영이네. 그러면 이게 점점 가까우면 이게 쿠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가까이 가서 찍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렌즈하고 이 거리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까지 가까이 가서 찍어줘요. 얘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가도 그 찍어줍니다. 그렇게 찍어주기 때문에 접사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접사라는 기능이 이제 이런 사진이에요. 이 렌즈로 최대한 가깝게 가면 얘가 이제 보여주는 이 거리. 지금 요 컵하고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거기서 가까이 보게 되지만 제 책상을 한번 보세요. 컵하고 렌즈가 거리가 어때요? 엄청 가깝죠? 2cm 이하로 지금 줄어가 있어요. 근데도
초점을 얘가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접사 촬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 기능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요 기능이 이 꽃이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상훈 선생님은 꽃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만약에 이제 모드에 접사 모드가 혹시 있나 보세요. 더보기에 눌러서. 접사 모드. 없죠? 응. 음식은 있죠. 최대한 초점을 맞춰주시면 그 꽃이 나타나요. 가깝게 가면. 나타나나요? 우리 최원호 선생님 나타나요? 아니 저 사진으로 해야 돼. 사진이요. 이건 무조건 사진. 사진에서만.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에서만 가까이 가면 왼쪽에 꽃이 나타나요. 이 정물 모양이. 요게 나타나면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접 촬영. 그러면 엄청 디테일하게 가깝게 가서 또 다른 세상의 사물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물을. 요건 어디에서 된다? 바로 사진 모드에서 되는 거예요. 사진 모드. 이거는 인물 사진들이 다른 데서 아예 안 됩니다. 오로지 사진 모드에서만 근접 촬영, 바로 접사 촬영이 되는 거예요. 접사 촬영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디카에서도 근접 촬영 접사를 하려고 그러면 렌즈가 되게 비싸요. 이 기능 자체가. 렌즈 자체를 별도로 써야 되고, 별도로 써서 그거를 써야 되거든요. 저렴한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접사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 보면, 완전히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찍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버섯이라든지 꽃의 어떤 봉우리라든지 이런 것도 찍으려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찍다 보면 아주 멋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을 때 근접 촬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근접 촬영 할 때는 이게 최대한 근접으로 가는데도 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글씨로 나오는 바람에 얘가 지금 바로 초점을 못 잡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까이 가도 어때요? 초점을 아주 잘 잡아주죠. 이런 것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촬영, 접사 촬영이라는 게 들어 있다. 한번 나중에 지금 추우니까 좀 나가서 찍기가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집에 만약에 화분에 꽃이 있다면 화분이나 이렇게 집에 거실 안에 키우는 어떤 식물이 있다면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셔서 일반적인 사진 모드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일배 포즈 모드에서 찍더 근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나타나니까 최대한 근접으로 가서 찍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세요. 찍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셔가지고 이걸 찍어보는 거야. 그 찍어서 이 사진을 이제 찍은 사진을 한번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모드에서 이 접사 촬영 한번 찍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들 중에 접사 촬영이 은근히 저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올리게 되면 이 사진들 중에 접사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음식도 접사로 들어가서 찍어보기도 했고요. 요런 사진들, 이거 산수유 꽃봉오리 필 때 요런 사진들, 요런 것들을 이제 가서 접사로 찍어본 거고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도 이제 근접 촬영으로 찍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꽃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어보시게 되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접사로 한번 찍어보시면 꽃이 좀 다르게 보인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찍어보는 거, 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사진들, 요런 사진들, 요것도 이제 아주 가깝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근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변이 어떻게 돼요? 흐리게 나오겠죠? 주변이. 이런 사진들이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근접 촬영, 사진 모드에서는 가능하다.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근접 촬영. 물론 일반적인 거는 이제 풍경 사진이겠죠. 일반적인 풍경 사진 찍어주고, 대부분 이제 행사 사진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이제 이 사진 모드에서 찍겠죠. 왜냐? 뒷배경이 흐리게 나오면은 이 행사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사진 모드는 뒷배경이 흐려지지를 않잖아요. 많이 흐려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깝게 있어야지만 뒷배경이 흐려지지. 이 피사체가 가깝게 있어야지만 뒷배경이 흐려지지. 그냥 일반적인 걸 찍을 때는 뒷배경이 흐려지질 않아요. 이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접사 촬영이 빠지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걸 이게 너무 이쁘니까 이 꽃사진 찍고 뭐 접사사진 찍다 보면 되게 이제 또 다른 세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인물사진 모드예요. 인물사진 모드. 자, 인물사진 모드는 뭐냐? 일반적으로 인물사진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러라는 이 아웃포커싱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벌써 사진 모드가 에서 뒷배경이 흐려지는 게 이 정도까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물사진 모드는 기본 1배인데도 불구하고 초점이 여기 이제 모니터에다 딱 잡히다 보니까 어때요? 뒷배경이 완전히 흐려졌죠. 예, 이렇게 흐려집니다. 이렇게 흐려지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김홍현 선생님을 잡는다 치면 요렇게 해서 제가 2배로 잡아서 여기를 잡게 되면 뒷배경이 지금 많이 흐려지죠? 흐려집니다. 이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물사진 모드는 뒷배경이 흐리게 해놓고 찍었지만 나중에 갤러리에서 나는 뒷배경이 흐려진 걸 좀 다시 복원하고 싶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물사진 모드는. 그리고 인물사진 모드는 항상 찍기 전에 화면에 준비되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인물사진 모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물사진 모드. 이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이게 안 나타나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그래서 인물사진 모드에서는 이거를 찍었을 때, 초점을 잡을 때 너무 가까우면 얘가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인물사진 모드. 그러면 이 메시지가 나와요. 초점을 맞출 대상을 인식시키라고 뒤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시킬 수 있게끔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해놓으면 벌써 어떻게 돼요? 뒷배경이 흐려지죠. 이렇게 흐려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초점을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 뒷배경이 흐리게 되니까 인물이 튀겠죠. 그래서 인물 사진 모드를 찍으라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꽃밭에서 만약에 꽃밭에서 배경이 꽃밭이 보이면 꽃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색깔이 되게 이쁘겠죠. 근데 그 꽃이 다 보이는 것보다 그 뭉글뭉글해지면 그 파스텔 톤 같은 그런 색감이 나오고 인물은 어때요? 아주 톡 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인물 사진 모드를 한번 꽃밭에서 이 격자선에 맞춰서 인물을 놓고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 이쁘게 나올 겁니다. 아주. 그렇게 찍어주면 사진 이제 제대로 이제 똥선이 아니고 이제 금선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물 사진 모드가 이 뒷배경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오고요. 이 뒷배경이 꽃밭 같은 게 이게 뭉그러지는 이게 느낌이 쫙 이게 아웃포커싱이 되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인물을 찍을 때는 언제든지 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여기 1배, 2배, 3배, 5배 이 렌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인물 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되게 이쁘게 사진이 나오고요. 여기 1배나 이 5배 이 줌 렌즈로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웃포커싱 되는 사진, 근접 촬영이 아니야. 근접 촬영이 아니고 적당한 꽃도 나오고 뒷배경이 흐리게 찍고 싶으면 그때는 인물사진 모드로 찍으시면 돼요. 집안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이 핀 예쁜 난이 있어. 근데 난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찍지 않아도 이 화분 전체가 다 같이 나오면서 그 뒷배경이 이제 다른 것도 나오고 뭐 거실 창문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를 흐리게 나오게끔 찍고 싶으면 인물사진 모드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 화분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뒷배경이 살짝 흐려지면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 찍고 나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지금 뒷배경이 많이 흐려졌죠. 지금 아이폰을 제가 초점을 잡았지만 뒷배경이 많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가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었어요. 근데 인물사진 모드로 찍게 되면 갤러리에 가서 얘를 뒷배경을 나는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어. 그러면 화면을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뉴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옆으로 밀면 메뉴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인물사진 모드로 찍은 거는 배경 효과가 메뉴가 뜹니다.
배경 효과 메뉴.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 배경 효과를 뭐로 찍었다? 블러로 기본적으로 찍었던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숫자 5가 있죠? 요거를 0으로 내리면 어때요? 뒷배경이? 그냥 환해졌죠? 자, 다시 가볼게요. 흐려졌죠? 요 기본적으로 5에다 놓고 찍는데 7에다 놓으면 많이 뭉그러져요. 근데 5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진 모드에서 찍은 거와 똑같이 난 하고 싶다?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놔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냥 사진 모드에서 찍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걸 이렇게 돌려보면 요걸 그래서 이 배경 사진은 요렇게 놓고 찍게 되면 내가 이거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장 누르면 다른 파일로 저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같은 사진이지만 하나는 뒷배경이 제대로 나온 거, 하나는 뒷배경이 틀리게 나온 사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배경을 지운 거고, 안 지운 거고, 요건 지운 거고, 틀리죠. 같은 사진이지만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배경 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게 배경 효과가 이 사진은. 근데 아까 사진은 다시 해도 배경 효과가 나오겠죠? 배경 효과가. 그럼 눌러서, 그러면 여기 버튼이 몇 개가 있네? 블러가 있고, 하나 또 눌러보면 스튜디오 효과가 있어요. 갑자기 밝아졌어요. 스튜디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진관이에요, 사진관. 사진관에서 찍게 되면 우리가 조명이라는 걸 쓰죠? 그 조명을 쓰게 되니까 밝아지죠? 그 여기 보시면 보세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인물을 찍으면 인물이 화사해져요. 요 인물을 찍었으면 여기가 스튜디오로 놓게 되면 되게 화사해집니다. 자, 두 번째, 요 하이키 모드는 주변을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흑백 사진인데 주변을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을 하얗게. 이게 하이키 모드예요. 그 다음에 로우키 모드는 주변이 까맣고 피사체는 놔두고 주변을 까맣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런 사진도 보셨죠? 모델 찍었는데 모델 뭐 얼굴만 딱 나오고 나머지 까매. 이거를 그렇게 찍을 수도 있게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그 기능이 가능하다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우리 김홍남 선생님 대상으로 하나 찍어볼게요. 여기 놓고 인물을 제가 찍었어요. 자,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갤러리로 가서 이 사진을 가지고 배경 효과로 가볼게요. 배경 효과. 여기 가서 자, 이제 하이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죠. 뭐 사진 이쁘죠? 그 다음에 로우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러 배경이 컬러로 바꿔주는 거예요. 배경을.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컬러 포인트. 피사체만 컬러, 나머지는 블랙. 요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으로 찍을 때는 하나의 포즈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모드로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장을 따로따로 하시면 하나의 사진이 6장의 효과를 가진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인물 사진 모드에. 이거는 5개밖에 안 돼. 아예 바꾸시려니까요. 바꾸시려니까요. 울트라. 이거는 5개예요. 5개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저기 컬러 그 앞에 거. 앞에 거? 네. 요 컬러 배경? 컬러 배경. 아, 이게 없어요? 표준은 그게 없구나. 25는 25인데 표준은 없구나. 그게 없어요. 그죠? 이 로우키 모드 같은 거 되게 이쁘잖아요. 사진 멋있잖아요. 멋있네요. 네, 이런 사진을 내가 찍고자 해도 찍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러고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지금 여기 창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기 빛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딱 없어지면 이게 딱 이 인물이 엄청 멋있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하이키 모드는 마찬가지고. 네, 이런 사진이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컬러 포인트 이것도 이쁘잖아요. 컬러 포인트도 요런 사진을 내가 저장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한다? 자, 보세요. 갤러리에 들어왔잖아요. 화면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밀어 올리면 여기에 데이터가 나오지만 여기에 지금 리마스터, 그림자 지우기, 빛 반사 지우기, 배경 효과, 요거 3가지는 AI 효과예요. 물론 배경 효과도 AI이긴 하지만 요 3가지는 또 AI 효과예요. 그래서 빛 반사 지우기 하면은 아마 요 뒤에 있는 빛 반사 있잖아요. 이걸 얘가 지울 거예요.
볼까요? 자동으로 얘가 지울 겁니다. 어느 정도. 뭐 빛반사 된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뭐 지워졌죠? 좀 아주 진하게 보이는 빛반사들이 사라졌어요. 여기 보시면 사라졌습니다.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그림자 지우기도 또 그림자를 지워줘요. 이렇게 보면 그림자 지울 거예요. 아마. 좀 지웠습니다. 조금. AI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AI가 그림자까지도 지워줍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리마스터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리마스터. 요거는 뭐냐면 AI로 얘가 사진을 보정을 해줘요. 자동으로. 그럼 요걸 딱 누르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좀 어둡게 찍은 것 같아. 근데 리마스터를 딱 누르면 얘가 AI로 싹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찍은 사진을 전후로 비교를 해서 보여줘요. 근데 전후 비교했는데 똑같다. 그럼 사진 잘 찍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색깔이 좀 다르죠? 밝기가. 얼굴도 밝기가 다르죠? 예. 요렇게 리마스터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리마스터로. 옷도 색깔이 지금 여기 그림자가 여기 명암이 좀 불투명했는데 얘가 이렇게 싹 가보니까 요 명암도 나오죠?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AI 리마스터 기능이 처음에 나올 때보다 더 기능이 좋아졌어요. 강력해졌습니다. 처음에 탑재됐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위로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능들, 요게 AI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을 찍었으면 배경 효과가 나옵니다. 이 배경 효과가 아까 찍을 때 인물 사진 모드에서 찍을 때 준비되었어요 라는 메시지가 없이 찍으면 배경 효과가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안 뜹니다. 아예 안 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하시면 돼요. 그 왼쪽에 나온 거를 그러면 사진 찍기 전에 미리 이걸 뭐 내가 만약에 찍을 때 이걸 눌러서 나는 이게 로우키로 찍을래. 그러면 찍을 때 적용해서 찍는 적용해서 놓고 찍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보시면 찍을 때 인물 이렇게 놓고 아예 찍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찍힙니다. 나중에 가서 또 그렇죠. 요 들어가서 또 해서 찍었고 요거 갤러리에 가서 얘가 적용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돌아섰죠. 요거 올리면 어때요? 여기 배경효과 나오죠. 요걸 내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컬러 포인트를 바꿔볼게요. 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스탠다드로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경을 바꾸든지. 그렇죠. 상관없는 거죠. 예. 내가 정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예, 그렇죠. 너무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저희 가져가서 좀 사세요. 한번 하시고 계세요. 저 하고 계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려야 돼. 진짜 보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작품 수준. 예. 그쵸. 이런 사진이 그냥 이런 사진은 작품 사진이에요. 진짜 작품 사진. 옛날에 그 사진사들이 그냥 극도의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고 예. 되게 좀 학구파적인 모습. 그쵸. 예, 이런 사진이. 네, 지금 우리 인물 사진 모두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제대로 멋진 사진을 건질 수가 있고 인물을 특화된 사진으로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할 게 많죠. 예. 해볼 수 있는 게 많죠. 우리 이제 반려묘가 있으니까 반려묘를 찍어보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저거 뭐야 그 노출 영상 노출이 돼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찍으셔도 되고. 네. 머리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집 마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골목길 혹시 있으면 골목길도 한번 이게 사진 모드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물 사진 모드로 골목길도 한번 찍어보는 거죠. 이 인물 사진 모드로 아까 제가 정물을 찍어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꽃이라면 이렇게 놓고 찍게 되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뒷배경이 살짝 날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물 사진 모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웃포커싱이라는 모드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A 시리즈에는 이 블러 효과가 이 접사 모드라는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진 모드에서 접사가 있었잖아요. 그 근접 촬영. 그게 별도로 접사라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그런 사진 모드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접사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접사라는 모드를 써서 사진을 근접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 인물 사진 모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아주 멋진 작품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그러면 이제 나가서 친구들 사진 찍어주는 거는 이제 내가 도맡아서 찍어줄 수 있는 거죠. 가족 사진도 그렇고 이런 사진들을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다 있는데? 있어요. 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울트라 아닌데도 있는데? 뭐가 어떤 거예요? 저 기능이 뭐 일부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네, 인물 사진 모드가 있죠. 네. 인물 사진 모드 안에 배경 부분에 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드를 더보기에서 다 꺼내라는 거예요. 더보기를 다 꺼내놔야지 내가 어떤 모드가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보기에서 다 꺼내놓으세요, 저처럼. 다 꺼내놔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편집해서 이거 다 꺼내서 저장해서 해놓으세요. 이걸로 찍은 다음에 인물 사진을 찍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건 인물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안 되는 그렇죠. 그쵸. 요 사진은 어쨌든 그래서 화면을 위로 올리면 여기 효과가 있죠. 근데 어떤 거는 또 라이브 효과라는 게 또 떠요. 아까는 리마스터가 있었죠. 라이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효과. 라이브 효과는 또 뭐냐면 AI로 얘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영상, 3D 동영상. 네, 3D 동영상.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한번 가지고 해볼게요.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는 라이브가 없어요. 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라이브 여기 있다. 여기 라이브 있죠? 자, 라이브 있으니까 눌러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AI로 얘가 라이브 효과를 줍니다. 움직이는 사진. 요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줘요. 지금 움직이잖아요. 줄어들었다 늘었다.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사진이. 내가 찍은 사진인데 움직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치 이렇게 내가 카메라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라이브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AI로 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어떤 거는 생기고 어떤 거는 안 생깁니다. 여기는 칼라에서는 안 생겼죠. 근데 여기에서 또 생겼어요. 여기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번 사진에는 이게 없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그림자 지우기 이렇게 빛 반사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얘가 카메라를 사진 찍었던 이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 이 기능들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하늘이 내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게 되면 구름이나 하늘이 파란 하늘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또 하나 기능이 또 생깁니다. 하나가 동영상 12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24시간 타임랩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동영상은 제가 이제 풍경 사진 찍은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 이런 사진이라면 지금 오래된 사진에 이건 안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찍은 풍경 사진에서 그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볼게요. 여기서 나오나? 여기 있습니다. 자, 24시간 타임랩스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배경이 24시간 우리 이 24시간 해 뜨고 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이거를 음악과 함께 동영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내가 사진 하나 찍었지만 이게 동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12초짜리 동영상이 하나 생깁니다. 자, 소리 키울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두워졌다가 이제 다시 밝아졌다가 요런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진은 움직이지 않지만
빛이 바뀌는 거죠. 빛이 24시간짜리 빛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12초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저장 공간에 카메라에 동영상을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찍은 풍경 사진이 다 되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올렸을 때 타임랩스가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늘이 좀 많이 나오면 요 기능이 뜹니다. 그래서 24시간 타임랩스 기능, 저는 이거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이 기능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요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머, 요 시간, 요게 보였었는데, 그때 이걸 해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거를 그때 나올 때가 한 7년 전인가? 정도 됐을 거예요. 한 5년에서 7년 사이 정도. 와,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수지 배경을 이제 찍었는데, 그거를 하나 해놓으니까, 그 느낌이, 저수지 느낌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해 뜨고 해지고 하는 느낌이, 그게 나오니까. 여기 음악은 우리 지난번에 영화 만들 때 그 갤럭시에 들어있던 음악 있죠? 이거를 랜덤으로 얘가 갖다 넣습니다. 랜덤으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쓸 없나요, 음악은? 나중에 편집할 때 바꾸시면 되죠. 그거는 나중에 바꾸시면 되겠죠. 편집할 때 바꾸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사진 모두 갤러리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인물 사진 찍었지만 갤러리로 오셔서 화면을 위로 올렸을 때 여기에서 적용되는 이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AI 기능의 메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흑백으로 찍었던 얘가 칼라 입히기가 나와요. 이거는 배경 효과가 아니라 칼라 입히기가 또 나옵니다. 얘가 AI로 칼라를 입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입혔죠. 네, 칼라가 들어갔죠. 약간 색바랜 오래된 사진처럼 칼라를 입혀줬어요. 네, 요렇게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 AI 기능이 화면을 올렸을 때 되게 좋은 기능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또 탑재해서 나올지 그거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무슨 모드다? 인물사진 모드. 자, 인물사진 모드에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 또 뭐 했어요? 근접 촬영이 있었고 이런 기능들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진 모드와 인물사진 모드 두 가지 요것만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아주 재밌는 영상을 사진을 찍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쭉 가다 보면 싱글 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싱글 테이크 있으신 분? 싱글 테이크 있죠? 싱글 테이크 있죠? 요거는 내가 이거 동영상 촬영인데 한 번의 동영상 촬영에 최대 9가지 스타일의 사진과 동영상을 얻습니다. 얘가. 네. 자, 볼게요. 지금 한 장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찍는 게 없는데, 요건 지우고, 요건 지금 나오는 게 없어서, 요건 제가 지울게요. 그래서 5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자, 이제 선생님들은 제가 찍어볼게요, 이 상태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싱글 테이크로 찍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잖아요. 15초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15초 동안 얘가 자연스럽게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럼 15초가 되면 얘가 끄습니다. 자, 15초가 되면 얘가 자동으로 꺼요. 자, 이렇게 껐습니다. 끄고 나서 얘가 이제 동영상을 생성을 하는데, 자, 갤러리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자, 싱글 테이크 7이 뜨죠? 지금 7가지 데이터를 얻어낸 거예요, 얘가. 그러면 요걸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자, 보세요. 자, 요거는 사진. 최적에 대한 요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는 거, AI가. 그 다음에 리바운드 영상이라는 게 뭐예요? 보세요. 왔다 갔다. 요런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요런 영상도. 음악도 넣어줘요. 음악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대감기 영상. 거꾸로 가는 거. 되돌아가는 거죠. 뒤로. 그 다음에 또 가면 크롭샷. 사진을 내가 찍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이 사진도 잘 자르죠.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한 사진이네요. 약간 색감이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 흑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본.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거는 슬로우도 나와요. 슬로우도 나오고 빠르기 영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콜라주 사진도 나옵니다. 그게 지금 7개도 지금 나온 게 되게 많이 나온 거긴 합니다. 7개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보통 9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 가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요거 눌러보면 여기 프리 레코딩이고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이제 조정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눌러보면 하이라이트, 슬로우, 리바운드, 필터 적용, 콜라주, 크롭샷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고 아까처럼 그 최적의 사진 요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얘가 조정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 영상이 싱글 테이크로 그래서 풍경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쭉 풍경을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얘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만 다운을 받으셔도 돼요. 요것만 클릭해서 얘만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 다운 되죠? 각각의 다운 다 따로따로 다 됩니다. 따로따로 다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까 봐요? 뭐가 나왔어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캡처가 되죠? 예, 얘가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세우면 캡처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화면, 속도, 회전 이런 것들이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뭐 여기 오디오 지우개 이것도 우리가 동영상이기 때문에 얘가 소리를 지저분한 소리를 지우겠죠. 이런 기능도 또 딱 들어있습니다. 캡처하면 여기 지금 사진을 이 영상 중에 사진 하나 캡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싱글 테이크도 이 기능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거 나올 때 저도 좀 처음에는 많이 찍어봤어요. 왜냐면 한 번 찍으면 동영상부터 리바운드 영상까지 리바운드 영상 내가 만들려면 귀찮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 주니까 재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 반려묘 같은 거 찍을 때 반려견이나 리바운드 영상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재밌는 영상을 찍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영상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찍어보실 때도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아도 처음에 촬영할 때부터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싱글 테이크 요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 이게 25로 오면서 슈퍼 슬로우 모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만 생겼는데 슈퍼 슬로우 모션 없어지고 슬로우 모션만 있는데 요 기능만 가지고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쇼츠 영상을 이걸로만 찍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찍는 거죠. 물 따르는 거, 찌르는 거, 뭐 쏟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풍선 터트리는 거, 이런 거를 슬로우로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찍어서 쇼츠만 올려서 하시는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 이 다양한 모드들을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모드만 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게 없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한 모드의 사진을 영상만 찍어도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모션은 우리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게 되면 슬로우 모션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슬로우 모션을 한번 찾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슬로우 모션으로 대체로 골프를 많이 찍겠죠. 요즘 슬로우 모션 골프 영상 많이 나와요. 자세 교정 때문에. 예, 이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슬로우 모션 보게 되면 이런 영상이죠. 이런 영상. 그래서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이 운동선수에서 이런 것들 자세를 보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예, 이런 거. 예. 저는 이렇게 못 던지겠더라고요. 이 사람 던진 게 지금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손을 앞으로 튕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이 골프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이 자세 같은 거 보려고 슬로우 모션 찍으면 다 이런 게 나와요. 거의 골프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슬로우 모션에서. 이렇게 자세, 야구, 스포츠 선수들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슈퍼는 뭐예요? 저는 슈퍼 있죠? 슈퍼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되고요. 그 대신
더 정밀하게 이게 속도가 됩니다. 더 정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까지 이게 슬로우 모션이 나오는데 엄청 좋아요. 더 그 기능 자체가. 근데 이 울트라로 오면서 25로 나오면 25가 나오면서는 슈퍼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능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슬로우 모션은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요거 이 영상 같은 거 이런 영상들 이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소리는 자 이걸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걸로 찍은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슬로우 모션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담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는 일반 카메라에서 못 찍잖아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거. 터트리는 거, 풍선 터트리는 거. 저 진짜 심지어 눈도 감았어. 그죠? 이런 영상 찍어보는 게 야외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거 찍을 때도 이 슬로우로 찍게 되면 이런 느낌이 이 풍선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슬로우가 아니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일반 그 카메라에서 담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겠죠? 네. 그라인더로 풍선 터트리는 거. 그라인더. 이거 보시면 벌써 몇 회예요? 조회수가 50만이에요. 이런 것들이 50만. 예. 그 슬로우 모션 이제 스마트폰 슬로우 모션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사진, 이런 영상들. 요즘 이런 영상들이 잠깐 볼게요. 다시 돌리면 가능해요. 자, 이런 걸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영상을 일반 사진에서 못하죠. 동영상에서는. 예. 근데 이게 몇 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자세로 찍을 수 있는 게 한 번에 나오냐?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탈 때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공중에 떠지는 거 그런 거 할 때 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처럼 이것도 이제 볼링이었고. 자, 갤럭시였는데 잠깐만요. 갤럭시 보시면서 그다음 이런 거, 이런 이제 우리 가끔 연못 같은데 가보면 이게 분수 물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찍어서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슈퍼 슬로우 예전에 이제 나온 슈퍼 슬로우 모션인데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얘가 오늘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나오다가 여기 이제 슬로우로 이제 잡히는 과정이죠. 이게 슬로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로 나오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찍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슈퍼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요 슬로우와 슈퍼 슬로우 모션은 또 뭐가 다르다 이제 비교 영상까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4, 25 슬로우 모션 비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왜 이러지? 떨어지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4도 거의 괜찮아요. 24도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24도. 이런 것들, 그다음 애기들, 예, 이런 거 애기들 찍을 때, 저 위로 라이터 불 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슬로우 모션 영상.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찍는 영상들 중에 이 모드들 중에서도 그 슬로우 모션만 가지고도 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컨텐츠를.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예전에 그 서울우유 이렇게 왕관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아, 네. 예. 그것도 슬로우로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우유였는지는 몰라요. 그게. 왜냐면 그 점도가 어떨지 몰라서. 근데 어쨌든 서울 우유에서 이제 그렇게 슬로우 나왔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예능 프로에서도 가끔가다 슬로우 모션으로 많이 찍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도 가끔 가다가 영화나 이런 데 슬로우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할 때 슬로우 모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만 이렇게 찍어서 그 장면만 잘라서 이제 내가 하나의 컨텐츠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거 하이퍼랩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이퍼랩스와 타입 파노라마 그 다음에 뭐 음식 모드, 야간 모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이 모드들을 한번 정복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이 파노라마나 하이퍼랩스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요건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는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하시고 인물 사진 모드로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진에서는 접사 한번 찍어서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